제9과 여행의 감동.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알리 씨,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만났네요. 지난주에 설악산 갔다 왔다면서요? 어땠어요? 뭐 했어요? 첸닝 씨, 한 가지씩 물어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 나 좀 봐. 내 생각만 했네요. 설악산 실제로 가보니 어땠어요?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친구들 4명이서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첫날은 저녁에 도착해서 그냥 경포대에서 밤바다를 구경하면서 회를 먹었고요. 둘째 날에는 설악산에 올라가서 단풍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속초 해수욕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놀다가 왔어요. 진짜 좋았겠다. 정말 좋았죠? 소감 좀 이야기해봐요. 네, 오랜만에 나갔더니 기분 전환도 되고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2. 홍콩 잘 다녀왔어요? 표정이 밝아진 걸 보니 좋았나 보네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돌아왔는데 진짜 알차게 잘 놀고 왔어요. 저도 여름에 거기 갈 계획인데 일정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홍콩은 그 정도 일정이면 충분한가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전 웬만한 명소는 거의 다 둘러보고 간 김에 마카오도 다녀왔는걸요. 수미 씨도 알다시피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홍콩은 미식가들의 천국이라던데 정말 그래요? 네, 직접 가보면 왜 홍콩을 그렇게 말하는지 실감하게 될 거예요. 진짜 기대되네요.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다 좋았지만 특히 빅토리아 피크요. 영화에서만 보다가 직접 가보니 제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본 야경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3. 지난 주말은 내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말이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춘향전의 무대로 잘 알려진 남원으로 정했다. 고속버스에 몸을 실은 지 3시간쯤 지나니 남원 터미널이 눈에 들어왔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기 때문에 숙소를 정하지 않고 바로 관광을 시작했다. 처음 간 곳은 광안루. 말로만 듣던 춘향전의 무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평화롭고 조용한 느낌이었다. 정자 및 연못에서 헤엄치는 예쁜 색깔의 잉어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광안루에서 2시간 정도 머문 후에 한옥단지로 발길을 옮겨 시골의 맛이 물씬 풍기는 두부 요리를 먹었다. 서울에서 먹는 두부의 맛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었다. 저녁 해가 저물자 강변에서는 국악 공연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나는 한참을 듣다가 숙소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동안 한국 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남원 여행은 소박한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제9과 여행의 감동.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여행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유타 씨, 얼굴이 환해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 그래 보여요? 주말에 시간이 좀 생겨서 경주에 다녀왔거든요. 경주요? 지난번에도 경주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간 거라서 구경은 거의 못했어요. 아, 그랬었군요. 다시 간 걸 보니까 그때 경주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네, 그때 봤던 경주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고풍스러운 분위기도 좋았고 유적지도 많아서 꼭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경주 정말 좋아해요. 경주에서는 뭐 했어요? 불국사나 첨성대 같은 명소들도 봤고요. 보문단지 벚꽃길에서 산책도 했는데 그림이 따로 없더라고요. 벚꽃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도 좋네요. 네.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좀 안 돼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런 마음이 다 풀렸어요.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방송에 보낸 청취자의 사연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네. 다음은 경기도 안양에서 보내주신 김민호님의 사연입니다. 혜린아, 우리의 지난 주말 여행은 정말 특별했지? 둘이서 떠난 첫 여행이어서 가슴이 많이 설렜어. 열차를 잘못하는 바람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일정이 빠듯했지만 둘이서 손 꼭 잡고 소나무 숲도 산책하고 밤바다에서 하늘의 별도 함께 샜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동안의 오해가 다 풀려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우리 영원하자, 혜린아. 너만의 민호가. 네, 이 사연을 읽으니까 닭살이 돋는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김민호 씨께서 청해 주신 해변 러브송 들려드립니다. 두 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제10과 결혼.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신랑 신부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참 잘 어울려요.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도 많이 닮았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연애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에요?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연애 결혼이지요. 3년 열애 끝에 결혼하는 거예요. 부러워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히로미 씨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글쎄요. 자상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인 남자? 혹시 주위에 그런 남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남자가 있으면 왜 히로미 씨한테 소개해줘요? 내가 만나지. 2. 참, 지혜 씨, 영미 씨 한 받는 날 영미 씨 집에 갔었어요? 그럼요. 가서 맹활약을 했지요. 맹활약이요? 뭘 했는데요? 신랑 친구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제가 힘을 좀 발휘했어요. 어떻게요? 나가서 끌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미인계를 썼지요. 미인계요? 신랑 친구들 눈이 진짜 낮았나 봐요. 농담이에요. 히로미 씨, 날 놀렸어요. 두고 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건 그렇고 한국에서는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많이 하는데 결혼 풍습에는 전통적인 것도 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결혼식 전에 예단과 함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페이백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3. 한국인의 초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였던 평균 초혼 연령이 2008년에는 각각 31.4세, 28.3세로 높아졌다고 한다. 초혼 연령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도시 거주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5세, 여자는 29.8세인데 비해 시골 거주자의 경우는 30.1세와 26.5세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25세에서 34세의 미혼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5세에서 34세의 미혼 비중은 5년 전에 비해 12.4%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 미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경제적 지위 상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10과 결혼.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결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지영 씨,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죠? 결혼 준비는 다 끝나가요? 거의 끝났어요. 내일 함만 들어오면 돼요.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애썼겠네요. 그런데 함은 신랑 친구들이 가지고 오나요? 아니요. 그냥 신랑이 혼자 들고 오기로 했어요. 간소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시끌벅적하게 함 들어오는 것도 재미있는데. 하긴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결혼식 주례는 누가 하세요? 저희 대학 은사님이 하세요. 아, 두 분이 대학 동기지요? 그럼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아니에요. 대학 땐 그냥 친구였고요. 졸업한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자고 했죠. 그래요? 지영 씨한테 그런 면도 있었다니 의외네요. 참,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 거예요? 집은 구했어요? 처음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요즘 집 구하기 힘들다던데 집까지 구했다니. 이제 결혼 준비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듣기 2. 다음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입니다. 잘 듣고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전국에 거주하는 20, 30대 미혼 남녀 1000명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5년 전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5년 전에는 70%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1%에 그쳐 과반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해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년 전에는 47%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9%에 그쳤습니다. 한편 연애와 중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에 대한 선호도는 5년 전과 차이가 없었던 반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 선호도는 무려 23%나 높아져 68%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데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11과 공연 감상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제니, 이것 좀 들어봐. 이 음악 진짜 좋다. 멜로디가 좋네. 가요는 아닌 것 같고 영화 음악이야? 아니, 뮤지컬에 나온 음악이야. 이렇게 들어도 좋지만 무대에서 들을 때는 정말 끝내줬어. 현장에서 들었으면 그랬겠네. 그런데 어떤 내용인데? 산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야. 음악은 좋은데 줄거리는 좀 보나마나 지루할 것 같은데? 아니야, 지루할 틈이 없었어. 그리고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기자기한 에피소드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내용도 얼마나 좋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괜찮을 것도 같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몇 달째 전회 매진을 기록해오고 있는 걸. 2. 오늘은 영화평론가 이동규님을 모시고 어느 날 오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사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가 뻔한 작품을 살려냈다고나 할까요? 특히 아역 배우들의 눈물 연기가 얼마나 실감이 나던지 성인 연기자 못지 않았습니다. 네,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많이 들렸죠. 마지막 장면은 어떠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들 뭔가 반전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관객들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한 평이한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평이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글쎄요. 영화는 인생을 반영한다지만 영화가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아무도 극장을 찾지는 않겠지요. 3. 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나는 지난주에 울림 21이라는 공연에 초대권을 선물 받았다. 그런데 그 공연은 타악기를 이용한 비언어극이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구성이 치밀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연극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조명이 모두 꺼지고 어둠 속에서 북소리만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는 역시 하는 식상함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하나가 되어 울리는 악기들,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 공연장을 뒤흔드는 관객들의 함성.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울렸다.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나는 어느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북소리에 몸을 맡긴 채 소리를 치며 열광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흥이었다. 제11과 공연 감상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공연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진짜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 야. 나 사실 중간에 좀 잤는데 혹시 너 나 봤냐? 어떻게 저렇게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졸 수 있어? 아이 뭐 잘 알지도 못하겠고 클래식은 지루해서 처음부터 싫다고 했잖아. 지휘자가 나와서 해설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 설명을 해줘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나한테는 좋은 음악이 아닌 거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클래식 공연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잖아. 어렵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연의 매력인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 대신 너 다음에는 나랑 비보이 공연 같이 가는 거다? 보나마나 재미없을 텐데.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긴장되고 아슬아슬해서 싫단 말이야.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문화의 다양성! 너도 이제 인정해야지. 듣기 2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번 주 영화계 소식입니다. 한국 영화 두 남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작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극을 원작으로 한 음악 영화 피아니스트가 흥행 대결에 뛰어듭니다. 김정현 기자와 함께 하시죠. 천재 피아니스트 미는 공연을 위해 이탈리아로 간다. 그곳에서 10년 전 헤어졌던 첫사랑과 만나게 되는데 완벽한 연주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미는 자신의 옛날 모습 그대로를 기억해주는 선을 통해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선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비밀이 있는데, 영화사상 최대 제작비를 쏟아부은 피아니스트는 네로라 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총출동, 이탈리아 현지 촬영 등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큰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과거와 현재, 상상과 현실을 어지럽게 오가는 내용 전개와 눈물샘을 자극하는 피아노 선율로 관객을 유혹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영화표 한 장으로 색다른 음악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제12과 교육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어머, 이 의자 정말 특이하고 멋지다. 어디서 산 거야? 아,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 만든 거야. 그때 내가 가구 만들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 우와, 고등학교 때? 근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수업에 야간 자율학습에 학원까지 다녀야 돼서 취미생활 같은 건 거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다녀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어. 대안학교? 그게 어떤 학교야? 응, 대안학교란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말해.
아, 그런 데를 한국에서는 대안학교라고 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면 뭔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 아니,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서약서 정도만 있으면 돼. 2. 이 기사 좀 보세요. 학교를 그만두는 중고생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무려 1.7%나 돼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글쎄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한창 공부할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는 걸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학교를 그만두는 게 학업의 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유학을 가거나 일찍부터 직업을 갖는 청소년들도 있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학교도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공교육의 혜택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3. 초등학생들의 체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 검사에서 1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로, 오래 달리기는 오래 걷기로 종목을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학생들이 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체력 검사 기준을 완화해서 그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진 원인은 체육 수업의 중요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살펴보면 체육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력 검사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시급한 것은 체력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수업의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12과 교육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교육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야, 다 풀었다. 뭐? 너 그 문제 벌써 다 푼 거야? 넌 역시 수학을 잘하는구나. 난 어제 동생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는데. 넌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엄살이냐? 그리고 내가 공대생인데 중학교 수준의 문제도 못 풀면 안 되지. 잘났다 진짜. 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내 동생 수학 과외 좀 해주라. 사실 진작부터 부탁하려고 했었거든. 네 동생 영어 과외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엄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내 동생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그리고 걔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좋은 대학은커녕 대학 문턱에도 못 가. 대학 좀 안 가면 어때? 왜 우리 동창 지은이 알지? 걔는 죽도록 만화만 그리더니 지금은 만화가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잖아. 내 동생은 그런 특기가 없으니까 죽도록 공부해야 돼. 너 과외 해주는 거다? 듣기 2. 다음은 한 학교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하고등학교 2학년 김성우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는 책가방 대신 줄넘기 하나만 들고 등교합니다. 왜냐고요? 토요일은 교실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날이거든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게임도 즐기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우리 학교의 다른 점은 수업에도 있습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한 교과서를 무려 8단계 수준으로 나누어서 우리들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외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어서 부모님들이 특히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학교가 이런 교육을 시작한 것은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해야 학습 효과도 커진다는 선생님들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었던 우리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13과 환경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와, 이렇게 큰 물고기도 사네? 청계천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휴식 공간이 있으니까 좋지요. 네, 고층 건물에서 몇 걸음만 걸어 나오면 이런 곳이 있다니. 한국은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어떻게 환경까지 잘 보존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네요. 다냐 씨,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사실은 보존된 게 아니라 복원된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그냥 큰 도로였어요. 이게 복원된 거라고요? 네, 도심의 생태계도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하려고 정부에서 복원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렇구나.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덕분에 환경이 참 좋아졌겠네요. 2. 민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뭐 잘못 먹었어요? 뭐 잘못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요 며칠 전부터는 이런 각질까지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토피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아토피요? 그거 아이들한테나 생기는 병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게 환경 질환의 하나라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아, 맞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좋아하는 음식마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민수 씨는 인스턴트 음식이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입에 달고 살더니. 그럼 이제 내 사랑 라면과는 이별인가? 안 돼, 안 돼! 3. 남산 순환버스가 내년부터 전기로만 작동하는 버스로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의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된 것 같아 반갑다. 이런 친환경 전기버스가 더 일찍 운행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전기버스 15대를 시범 운행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남산 순환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남산에서 운행 중인 천연가스 버스의 매연 배출량도 일반 버스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지만 뜨거운 배기가스와 소음으로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전기버스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여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버스라고 할 수 있겠다. 제13과 환경.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환경에 대한 토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번 달 기숙사생 정기 모임의 마지막 안건은 쓰레기 분리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랑 생활 쓰레기를 다 같이 버리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재활용도 안 돼서 자원 낭비도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보면 어떨까요? 환경을 생각하자는 이야기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쓰레기장에 가보면 종이하고 병, 플라스틱만 분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문지나 종이상자, 이면지를 한 군데에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측에서 재활용품 분리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주면 재활용품 분리도 더 잘 되기는 하겠네요. 그러면서 우리도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2. 다음은 공익광고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이 사람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 한국전자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문수정 주부의 환경보호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시장 갈 때에는 꼭 장바구니를 챙기고요. 조금 비싸지만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싱크대 하수구에는 정화시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먹고 남은 음식의 국물은 꼭 화장실 변기에 버려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리지만 물기를 완전히 말려서 내놓고요. 아, 맞다. 청소기 대신 될 수 있으면 빗자루를 사용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지구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제14과 재난, 재해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남부지방에 무슨 재해가 났다면서요? 뉴스 속보 아직도 못 봤어요?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요? 장마철도 아닌데 홍수가 나다뇨? 왜 갑자기 홍수가 났을까요? 아직 확실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닌데 기상이변인 것 같대요. 피해가 좀 있겠어요.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강이 넘치고 도로가 끊어지고 논밭이 물에 잠겨서 농사를 망친 사람들도 엄청나고요. 어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복구 작업이 만만치 않을 텐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2. 마크 씨, 고향에 지진이 났다고 들었는데 고향 집은 피해 없대요? 네. 저희 집은 지진이 난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았는데 우리 이모가 큰 피해를 입으셨대요. 그래요? 걱정되겠네요. 뉴스를 보니까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 같던데요. 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지금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대요. 우리 이모도 집이 무너진 걸 알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실신까지 하셨었대요. 실신이요? 가족들이 많이 놀랐겠네요. 빨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실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신지 아직도 아무 일도 못하고 손을 놓고 계신데요. 하긴 소중한 추억이 깃든 집이 한순간에 그렇게 됐으니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이모님이 무사하신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그렇지 않잖아요. 3. 어젯밤 강진구에 위치한 한 대형 할인점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완전히 불타고 직원 및 손님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밤 9시경 영업 중이던 이 할인점에 갑작스럽게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3분여 만에 도착했으나 불길이 너무 거세진 나머지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진구청 재난과장 김정식 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직원들이 고객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화재 규모에 비해 사상자가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누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연락이 끊긴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4과 재난, 재해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재해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부장님, 이렇게 바쁜 때 휴가를 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같이 못 가는 우리가 미안하지. 하여튼 갑자기 그렇게 큰일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겠군. 태풍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해일이라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은 다치신 데는 없고 재산 피해만 좀 입으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집이며 가구며 모두 바닷물에 잠겨서 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냥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겠지.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나. 김대리나 나나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 짐작도 못하겠지.
한 해 농사가 바닷물에 다 휩쓸려 간 것을 보신 심정을. 에휴. 아무튼 회사 일은 걱정 말고 가서 잘하고 오게. 부모님 안심시켜 드리는 것도 잊지 말고. 듣기 2. 다음은 재난사고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오후 대관령에 위치한 백설 스키 리조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눈사태가 발생해 스키를 즐기던 관광객 100여 명이 실종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오늘 오후 4시경 우르릉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수톤에 이르는 눈더미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아무런 예보도 없이 밀어닥친 눈사태로 서울 반포에 사는 45세 김모 씨 등 스키를 타던 관광객들이 순식간에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대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소보다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관령 리조트에서 KBC 뉴스 이영우였습니다. 제15과 컴퓨터 인터넷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저기요, 여기에서는 무선 연결이 안 되나요? 도서관에서는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 안 되는지 좀 봐주실래요? 네, 노트북 여기에 내려놓으세요. 잠깐만요. 이상하다. 설정은 다 맞게 되어 있는데. 학교 아이디로 접속하신 거 맞죠? 학교 아이디요? 네, 교내에선 다른 서버로는 무선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이디를 신청하시든지 오늘은 일단 저쪽에 있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시든지 하세요. 2. 하야코, 지금 시간 좀 괜찮나? 나 이거 또 잊어버렸네. 네, 할아버지. 근데 이게 뭐예요? 사진이네요? 미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전에도 몇 번 보낸 적이 있는데 말이야. 이거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이 선을 카메라하고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새 창이 열려요. 옳지. 그렇게 했었지. 이제 좀 생각나시죠? 여기 카메라 폴더에서 컴퓨터로 옮기려는 사진에 이 화살표를 갖다 대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 뭐가 많이 써 있잖아요. 이 중에서 복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같은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아이고, 보니까 생각나네. 참, 이메일은 쓰실 줄 아시죠? 메일을 보낼 때 이 사진을 첨부하시면 돼요. 3. 오늘은 학기말 과제를 제출하는 날. 일주일이나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디자인 파일을 조금만 더 수정해서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파일이 갑자기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뜨는 게 아닌가? 하늘이 노랬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AS 센터로 뛰어갔다. 상담원에게 자초지종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파일이 절대로 안 열려요. 저 이거 날아가면 죽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 컴퓨터만 조용히 들여다보던 상담원은 이거 확장자가 지워져서 그러는 건데요. 파일 이름 뒤에 확장자를 넣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했다. 세상에, 겨우 이까진 일로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니. 학교로 돌아와 과제를 제출하고 나니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오늘은 정말 노트북 때문에 10년 감수했다. 제15과 컴퓨터 인터넷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컴퓨터 사용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떻게 파일이 날아간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일이 날아가다니? 이거 내가 어제부터 작업한 보고서인데 실수로 삭제하기 버튼을 클릭했거든. 휴지통도 찾아봤어? 거기에도 없어? 휴지통에도 임시 폴더에도 없어. 어쩌다가 날렸는데 조심했어야지. 아니, 입력을 다 끝내고 출력을 하려고 하다가 인쇄하기를 누른다는 것이 그만 삭제하기를 눌렀지 뭐야. 그래? 그러면 휴지통에 남아있을 텐데 왜 없지? 사실은 다 내 잘못이야. 휴지통 열기를 클릭했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했어. 어떡해. 난 몰라. 너무 걱정하지 마. 전문가들은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AS 센터에 가보자. 듣기 2. 다음은 기숙사 전산실의 안내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산실에서 안내방송드립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숙사 내 인터넷 회선 교체 작업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숙사 내 인터넷 회선이 노후되어 인터넷 연결 속도가 떨어지고 끊김 현상도 자주 발생해서 기숙사생 여러분의 불편 신고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기숙사에서는 본교 전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인터넷 회선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회선 교체 후에는 일시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안 되거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체 작업 후 최초 접속 시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업그레이드 패치를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